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합리성의 역사와 대화적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은 기후변화라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지 비극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극복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비극은 인간이 100% 합리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다행히 엘리너 오스트롬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모아본 결과 인간은 공유지 비극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멸망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공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자원의 이용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계약에 의해 규칙으로 만들고 서로를 믿고 그 규칙을 지켜나갈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공유지 비극 이론이 가정하는 것처럼 100%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존 롤즈나 위르겐 하버마스 등의 철학자들이 공적 합리성이나 대화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됩니다. 공적 합리성과 대화적 합리성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제임스 피시킨 교수 등이 중국에서 했던 실험적 연구를 보면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임스 피시킨 등의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한 도시에 사는 약 300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실험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 30개의 도로공사 계획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공사는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실시하게 될 공사를 찾아서 그 공사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시청의 담당자가 각각의 공사를 설명하면서 그 공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도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자기 마을에 그 공사가 왜 필요한지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끝난 후에 똑같이 이 중에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공사는 무엇인가라고 연구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이 도로공사의 시급성이 더 높다고 응답하는 참가자의 비율이 처음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공적 합리성과 대화적 합리성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적 합리성이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할 방법을 찾으려는 합리성을 뜻합니다. 대화적 합리성은 더 신기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개인의 선호 구조, 즉 합리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개인에게 물어보면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적 합리성은 이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선호에 대해 어떤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통해 이런 선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공적 합리성과 대화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제임스 피시킨 교수의 실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화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에 대화와 토론 이후 우선시되는 도로공사 계획을 바꾸었으며 공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사는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의 공사가 더
더 시급하다는 답을 대화 이후에 한 것입니다. 제임스 피시킨 교수는 공론조사라는 수기민주주의 방법을 개발해낸 정치 언론학자입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수기적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자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입니다. 수기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공적 합리성과 대화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이런 수기민주주의적 지혜를 발휘하면서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해 왔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이 해녀바티라는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수기민주주의를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공유주의 비극의 이론은 인간이 100% 이기적이라고 가정할 때 도출되는 필연적인 결론인데 실제로 인간은 100%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호마저 바꿀 수 있는 공적 합리성과 대화적 합리성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적 합리성을 더 발휘함으로써 인간은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기후변화라는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공유주의 비극 문제 중에서도 특히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화, 신뢰, 계약이 얼마나 어려운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친한 친구인 두 사람 사이나 혹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가능성이 큰 마을 공동체 등에서는 대화도 쉽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도 쉽고 그런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속을 맺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대부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이를 계약으로 만들어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을 만든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제협약은 강성협약이 아니라 연성협약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1의 원칙은 주권 존중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국제사회는 인정합니다. 주권 존중의 원칙이 없다면 국가 간 침략 전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권 존중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행위를 강제하는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한다고 한들 어떤 나라가 그 합의를 안 지킬 때 다른 나라가 그걸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협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 성장률 감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공유주의 비극은 극복되기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대화, 신뢰, 계약이라는 행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공유주의 비극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오스트롬은 제도라고 부릅니다. 제도는 법을 포함하지만 법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법과 비슷한 도덕, 신념 혹은 신뢰와 협력의 문화
사람들 사이의 대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행동하는 관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온 제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국가와 정부입니다.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정한다고 할 때 그 약속이 바로 법입니다. 국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법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가 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거나 혹은 농민과 어민 등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와 신뢰를 통해 만들어내는 계약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